책 다른 책. 동물 굉장히 토플 어디? 그니까 그때 그 오래가 내가 그라운딩이 뭐예요? Groundling is an animal that crawls on the ground. 맞잖아. 땅에서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지렁이? groundling이라고 그래. 뭐 그런 것도 groundling이라고 할 수 있죠. 동물이에요, 지렁이가? 동물이 아니면 곤충? 지렁이 동물 아니야? 아, 연체동물. 곤충도 동물 아니야? 아 곤충은 진짜 아니야. 곤충도 다리가 6개가 있어요. 곤충은 E1 S반이겠죠. 아 왜? 선생님 그럼 곤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별로 너무나도- 명예롭지 선생님은 못한 에이스를 거. 가르치. 좀만 뒤로 가실래? 아니야, 그게 아니겠어. 거리두기라니 너무하네. 이번엔 눈뽕이 없네. 안 보여. 좀은 밝아질 거야. 얘들아 그 저 커튼 좀 쳐줄래? 아 이거 보이지 않냐? 보여요. 저거?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진짜 안 보여요. 진짜? 눈이 안 좋아요. 난시 심해요. 야, 난 실수로 Really? 안 찍혔네? 이건 보이. 알았어. 그냥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그럼 벗지 마세요. 올려요? 올려봐. 여기서 벌레 들어가요. 너도 저거 좀 올려줄래? 아, 오늘 저 날씨 좋아서. Is that better? 이게 낫다고? 네. 난 솔직히 이게 나은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들 자면 바로 킨다. 필립스 3개 넣어. Okay, so let's get started. 그래 우리 오늘 그 다시 오거나 아니면 신규생들이 있는데 좀 지루한 토픽이어서 미안합니다. It's quite boring. Okay, let's get started. So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얘들아 이 petroleum에 관한 얘기입니다. petroleum은 한국말로 석유입니다. 석유, 그렇죠? 그래서 petroleum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okay? 왜 그 장소들에서 나오고 사람들이 그 petroleum을 위해서 어떠한 것까지 해서 그 petroleum을 캐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봐봅시다. 선생님이 적거나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선생님이 너무 빨리 해서 네가 하이라이트해서 적을 시간이 없다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안 적으면 선생님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petroleum consisting of crude oil and natural gas라고 되어 있네요. petroleum은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crude oil 그리고 natural gas까지 다 포함이 된 게 이 석유라는 거죠. crude oil 그러면 얘들아 crude는 천연이란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천연 오일 얘기하는 거고 natural gas도 천연가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originate 하는 것처럼 보인다. seem to originate 있지. originate 뜻이 뭡니까? 유리하다. 그쵸.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온 것 같대? 성분 무슨 성분? 그치 유기성분 그쵸? 그래서 organic matter에서부터 나온 것 같고 어디에 있는 organic matter? marine sediment. sediment은 퇴적물이고 marine은 뜻이 뭡니까? 바다에 그쵸? 그래서 바다에 있는 퇴적물에서부터 나오는 유기성분에서부터 이 petroleum이 나오는 것 같다. 자 그래서 microscopic organisms 미생물이죠. microscopic organisms settle to the seafloor. settle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가라앉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라앉는다 어디로? seafloor니까 얘들아 바다 밑에 있는 floor 뭐라 그러지 그거? 바다 밑에 있는 땅이겠죠. 네네. 그래서 그 sea floor에 가라앉고 그리고 모아지겠죠. accumulate 그쵸 축적되다라고 적어도 되죠. 축적이 된다 in marine mud. 자 그리고 나서 the organic matter may partially decompose. 거기 있는 이 미생물들 있죠. 그 생명체들이 그 생명 성분들이 부분적으로는 분해할 수도 있대. 오케이? 그래서 분해를 하면서 얘들아 뭘 사용합니까? 억스죠. 산소를 맞아. 산소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 산소를 다 사용해서 없어졌을 때 있죠. When as soon as the oxygen is gone. 오xygen이 없어지자마자 뭐가 멈춰요? 부패. 그쵸. 이 침식되는 거, 분해되는 거 이게 멈춰. 그래서 남아있는 오르가닉 마터가 뭐가 돼? 보존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석유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 바로 가볼게. 그래서 얘들아 내가 오른쪽에는 그냥 첫 번째 문단은 그냥 petroleum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petroleum이 무엇인지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준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은 continued sedimentation 이라는 좀 긴 단어들로 시작이 되죠. continued 그러면 지속된 이라는 뜻이고 sedimentation은 퇴적이라는 뜻이니 이러한 지속된 퇴적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무엇인지 모를까봐 다음 부분에서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The process of deposits
settling on the sea bottom.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continued sedimentation이라는 거는 지금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deposit들 있죠? 이 organic matter이 보존된 그 deposit들이 계속해서 sea bottom, 바다 밑으로 이제 안착되는 그 과정을 sedimentation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얘들아 뭘 하기 시작하냐면 buries the organic matter 돼 있지. 그 organic matter를 묻기 시작해. 계속해서 쌓이니까. 그래서 and subjects it to a higher temperature.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압도 높아진다. and pressure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압과 온도가 높아져. 그럼 얘들아 그렇게 그 묻어진 이 organic matter가 압하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organic matter 자체가 뭐로 바뀐대? oil, gas 이런 애들로 바뀐대. 알겠죠? 자, 그래서 as muddy sediments are pressed together. 그럼 얘들아 그 바다 밑에 있는 흙이 어떨까? muddy하듯이. muddy가 무슨 말이야? 그쵸. 진흙이 많은 거지. 이 진흙이 계속해서 pressed together 무슨 말이지? 그치. 압축되면, 그쵸. 꽉 눌러지면 gas하고 small droplets of oil이 어떻게 된대? squeeze out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쵸. 짜져서 나온다 이거죠. of the mud and may move into the sandy layers nearby. 주변에 있는 그 샌디한 부분으로 그 어떻게 보면 스며간다라는 거지. 그쪽으로. 그래서 over long periods of time.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오랜 시간은 진짜 오랜 시간이에요. 지금 뭐 그 수백만 년 얘기하는 거죠. Millions of years가 지나면서 accumulations of gas and oil can collect in the sandy layers. 그 이송이 된 그 sandy layer에서 이 오일하고 가스가 계속해서 모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상 만들 수 있는 인공적으로 이거를 시간 그러네. 때문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 오일 인공적으로 많이 만들어요. 옛날부터 많이 만들었어. 근데 비싸죠. 어쨌든 그래서 both oil and gas are less dense than water. 우리 이거는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네. 기름이 물보다 더 어때요? 밀도가 낮아요. 그쵸, 맞아. 밀도가 낮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이 위에 떠요. 그쵸, 둥둥 뜨죠. 그래서 they rise upward through the water saturated rock and sediment. 그러니까 이렇게 스며 올라온다는 거죠. 돌들과 이 퇴적물들 사이사이로 이렇게 스며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얘들아 지금 이렇게 모아진 오일하고 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아지고 나서는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데? 오일 pools라고 그러죠. 내가 저기 위에 자금이라고 적어놨거든. 왜 자금이라고 적어놨냐면 저 오일 pools는 얘들아 그냥 하나의 그 웅덩이 같은 느낌이야. 그냥 풀 하나고 그 pools가 많지. 만약에 한 구역에 이게 풀이 막 이렇게 많아. 그럼 그걸 뭐라 부른다? oil fields라고 그런대. 그렇죠? 그래서 이게 oil fields가 regions underlain by one or more oil pools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하나 혹은 하나 이상 있는 oil pools가 모아졌을 때 얘기하는 게 이제 oil fields라고 그러죠. So when an oil pool or field has been discovered, 발견되고 나서 wells are drilled. 여기서 well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well이 원래는 우물이란 뜻이지. 여기서는 이제 우물은 아니겠죠? 왜냐면 물을 캐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물도 결국에는 물을 캐내는 거잖아. 그래서 오일을 캐내는 그 부분들이 이제 드릴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바가지인가? 이렇게 드릴이 박아진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드릴이 뭐야? 땅을 파는 거지. 그렇죠? 파진다는 거지 그 부분이. 그렇죠? Into the ground. 그래서 permanent towers called derricks. 자, 영구적인 타워가 이제 대릭이라고 불려지는데 used to be built to handle long sections of drilling pipe.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일 푸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야, 땅에. 오일 푸스가 막 있지.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땅 밑에 영구적으로 지어야 되는 이런 타워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런 타워들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땅을 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영구적으로 얘네들을 분리할 수 없어. 근데 요즘에는 보면 now portable drilling machines라고 돼 있지. portable은 뭐야? 그렇지.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portable drilling machines are set up and then dismantled. 그러니까 set up 된 다음에 설치가 된 다음에 dismantled는 분리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이키아 가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이렇게 설치했다가 분리했다가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설치했다가 분리했다가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 그리고 돈도 많이 아끼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when the well reaches a pool, 그 well 자체가 아니라 oil pool을 도달했을 때 reach죠. 도달했을 때 oil usually rises up the well. 왜 그럴까? 이게 오일 포스가 있어. 땅에 이렇게 있어. 우리가 드릴을 만들어가지고 팠어. 그러면 쭉쭉 파가지고 오일을 딱 이제 도달했어. 그러면 오일이 팍 나와. 왜 그럴까? 아까 전에 물이랑 물보다 가벼워. 그렇지. 얘들 그리고 얘들아 아까 전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했어. 압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랬지. 그러면 이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톡 하고 쳐가지고 이렇게 그 오일을 딱 도달하면 그 압이 다 어떻게 돼? 그쵸.
그 축적된 압이 다 쏟아 나오겠지. 그쵸? 그러니까 오일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막 옛날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옛날 오일 웰 이런 거 보면 그쵸 막 팍 나오지. 그치. 그래서 그 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well reaches the pool, oil usually rises up the well because of its 뭐 때문에? density difference라고 돼 있지. density가 뭐였죠? 기압 차이. 그쵸. 그러니까 압, 그래서 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밀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팍 올라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with the water beneath it or because of the carefully controlled today's spouts of oil. 그러니까 얘들아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spouts of oil, gushers라고 불려진 애들이 되게 흔했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spouts of oil 그러면 얘들아 오일의 분출이거든. 팍 나오는 거 있지. 이게 예전에 흔했어. 근데 요즘에는 조심스럽게 컨트롤되기 때문에 요즘 막 그렇게 막 옛날처럼 막 위험하게 팍 나오거나 이러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막 알래스카에 러시아 사람들 줬다가 막 후회한다고. 그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얘들아 이거 캐다가 죽은 사람들은 많겠죠. 그래서 gas pressure gradually dies out. 자 얘들아 이거 처음에 이렇게 팠을 때는 압 때문에 팍 나온다 그랬지. 근데 이게 서서히 결국에는 어떻게 된대? 죽는데. 그러니까 압이 죽는다는 거니 압이 이제 결국엔 맞춰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Oil is 펌프가 된다는 거지. 그럼 오일 펌핑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거든. 되게 단순해 얘들아. 아까 전에 얘들아 이 압의 차이가 왜 생겼어? 물이 여기 있어서 생겼지. 그치? 그래서 뭘 합니까? 물이나 아니면 물이랑 똑같은 스팀 같은 것들 있지? 그거를 maybe pumped down.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럼 얘가 또 이게 쭉쭉쭉 나오겠지. 그쵸? 어떻게 보면 되게 1차원적인 방식이야. 그래서 water or steel may be pumped down. Adjacent는 옆에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그 웰에다가 웰을 이게 짓는 거야. 옆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넣는 거지. 그럼 얘가 슉슉 나오겠지. Okay, to help push the oil out. 자, refinery라는 단어 못 들어봤으면 refinery 정제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refinery에서는 이 천연 오일이 이렇게 처음에서 그냥 나왔던 오일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분리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왜냐면 오일이 다 똑같아?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석유가 우리가 그 캐내는 석유가 다 똑같은 오일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로 나눠진다? 막 이런 애들. natural gas, gasoline, kerosene, various oils. 그러니까 various oils는 또 다른 오일들이 많다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돼. 주의해야 돼. 그럼 뭐 씁니까? 가솔린 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돼야지 우리가 사용할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운송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petrochemicals such as 자, 이런 것들 dyes, fertilizer, plastic 이런 것도 다 petroleum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petroleum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자, 그러면 네 번째부터 가볼게요. 자 얘들아 그럼 우리가 얘들아 요즘 석유를 웬만한 데는 다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찾았죠. 그쵸? 찾았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웬만한 오일 폴즈는 거의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찾기가 점점 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려워진대.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얘들아 어디로 가고 있대? 더 위험한 hostile 하다는 건 얘들아 위험하다는 거야. 그쵸? 더 위험한 환경에서 파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거기 있는 건 알지만 예전에는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기술이 없어서 못 팠는데 요즘은 기술력이 좋으니까 거기서 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주인이가 얘기했듯이 North Slope of Alaska 같은 데 있죠. 알라스카 원래 러시아 땅이었죠. 근데 러시아가 팔았죠. 미국한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그걸 되게 싼 가격에 샀죠. 엄청나게 싼 가격에 샀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싸게. 그렇죠? 그래서 And the construction of 그리고 그 당시에 몰랐겠지 러시아가 알래스카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 So construction of Alaska pipeline are examples of great expense search for oil to the ocean's continental shelves. Those gently sloping submarine regions at the edge of the continent. 이건 애들아 얘기하는 게 이게 대륙이잖아. 대륙 그 끝 부분 있지. 대륙의 끝 부분에서 이제 해저의 구역, 기울어져 있는 해저의 구역에서 요즘은 많이 우리가 캐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얘들아 이 offshore이라는 단어 무슨 말이야? 해안 밖에란 뜻이야. 해안 밖에 그러니까 바다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대륙 밖에 있는 구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More than one quarter 그지? 그러면 4분의 1보다 이상. 오케이? 그리고 세계 전체 natural gas의 5분의 1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 offshore에서부터 온대. 그치? 근데 offshore에서 이 오일을 캐내는 게 어때? 엄청나게? 그치. 위험하죠. 그리고 환경한테도 안 좋고. So even though offshore drilling is 6 to 7 times more expensive. 6배에서 7배 더 비싸대. 근데도 한다는 거지. 왜 할까? 없으니까. 그렇죠. 그치. 그리고 근데 6배에서 7배 더 비싸도 결국에는 뭐가 돼? 돈이 돼요. 그쵸? 돈이 됩니다. 그래도.
So a significant part of this oil and gas comes from under the North Sea between Great Britain and Norway. 그러니까 이게 그 영국 이렇게 있고 유럽 이렇게 있고 노르웨이 이렇게 있죠. 아, 내가 너무 끌었다. 이렇게 있죠. 이곳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영국하고 이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이 North Sea에 대체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은 돈을 벌었겠지. 자, 그래서 of course 물론 there is far more oil underground than can be recovered. 자, 저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There is far more oil underground than can be recovered. 저게 뭔 말일까? 그 우리가 어. 캐낼 수 있는 기름의 양보다 지하에는 훨씬 많다. 훨씬 많다 이거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기름이 떨어진다 하잖아. 사실상 얘들아 기름 많아 밑에. 근데 그거를 캐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게 문제야. It may be in a pool to,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 얘들아. 일단 우리가 만약에 어느 구역에 오일풀이 있다는 걸 발견해. 근데 저거를 우리가 팔려면 뭐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돼?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라는 걸 또 알면. 많다. 그치?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이게 잠재력 있는 시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막 이런 느낌이야. 실제로 얘들아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 캐내니까. 그냥 막말로 이렇게 해보자. 만약에 얘들아 캐내는데 $1 billion 들어. 근데 우리가 캐내서 벌 수 있는 돈이 회사가 이거야. 그럼 할까? 당연히 안 하지. 그쵸? 있어도. 그치? 우리가 뭐 이익을 100불밖에 못 보면 당연히 안 할 거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런 게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 이 드릴링하는 비용을 정당화하기에 잠재력이 너무 작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어떠한 장소는 이러한 국립공원이거나 아니면 이 대중이 사용하는 땅이어서 우리가 거기서 캘 수가 없겠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대치 밑에 여기가 갑자기 오일풀이 있대. 그러면 저걸 다 밀고 갑자기 지을 수 있어? 못 짓죠. 그쵸?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동의 안 하겠죠. 동의 안 하겠죠. 여기 있는 주민들을 다 어떻게 동의시킵니까? 못 하겠죠. 퍼센트를 준다고. 그럼 뭐 그렇죠. 뭐 그렇게 근데 하겠냐? 그러면 회사가 안 하겠지. 그럼 회사가 안 하겠지. 뭐 그 정도로 많으면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쉽지 않죠. 특히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의도가 이제 그걸 보존하는 거니까. So even given the best extraction technique, 만약에 얘들아 가장 이 수출할 수 있다. 수출이 아니죠. 그 뭐야 그래? 캐낼 수 있는. 캐낼 수 있는 테크닉이 가장 좋아도 30% 40%밖에 못 캐낸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30% 40%밖에 못 캐내니까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캐내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the rest is far too difficult to extract and has to remain on the ground. 그러니까 그 나머지 70%에서 60%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밑에 땅 밑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돼 있죠. 자, paragraph 6에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야. 왜냐면 getting petroleum out of the ground and from under the sea and to the consumer, 우리가 이런 바다 밑에서 땅 밑에서 캐내가지고 소비자한테 이 오일을 전달하는 거는 뭘 만들 수 있어? 환경 문제. 그렇죠. 우리 이건 다 아는 얘기죠. 환경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Anywhere along the line. 저 라인이라 그러면 저 파이프라인을 얘기하는 거야. So pipelines carrying oil can be broken by faults or landslides. faults는 결함이야. 그러니까 그 파이프에 결함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오일 스필이 생길 수 있고 산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오일 스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심각한 오일 스필즈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엎지름, spillage 같은 것들이 얘들아 어디서부터 많이 생길 수 있어? cargo ship called tankers. 탱커라고 불리는 이 그 cargo 운송하는 배죠. 이 cargo ship에서 만약에 뭐 그 배가 침몰해, 그럼 거기에 실려 있던 그 많은 석유들이 결국엔 다 바다로 간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생길 수 있냐? 뭐 collision 때문에 생길 수 있죠. 충돌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그 groundlings가 얘들아 땅을 기는 동물들이라 이게. 근데 얘들아 이게 뭐 작은 뭐 지렁이 같은 것들은 아니겠죠. 엄청나게 크겠지. 뭐 이런 애들 때문에 이제 실수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이제 유막을 만들 수 있죠. 그 바다에서 oil slick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offshore landform, 아까 전에 offshore 내가 얘기했죠. 난바다, 이게 바다 쪽에 있는, 그쵸? 바다 쪽에 있는 platforms는 또한 이 기름 같은 거를 실수로 아니면 뭐 사고로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유막을 만들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유막, 그 오일 자체가 해변으로 가서 이 바닷가를 엄청나게 더럽힐 수도 있다. 그래서 foul이 저기서는 얘들아, 우리 그 파울 할 때 그 운동경기 할 때 파울, 그게 아니라 동사로 쓰여진 더럽히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해칠 수도 있다. harming the environment. So sometimes, 가끔씩 the ground at an oil field may subside. 이것도 얘들아 되게 신기한 게 오일을 엄청나게 캐내다 보면 그 땅 자체가 꺼집니다. 이렇게 땅 자체가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subside가 가라앉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오일이 그 빼내지면서 애들 여기 점이 있어야 돼. 이게 좀 오타가 같더라. 점이 없더라. 이 그 페이지에 점이 있어야 되고 오일이 이제 빼내지면서 땅이 오일 필드에 있는 땅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 가끔씩은. 그래서 애들 실제 케이스가 있는데 롱비치 캘리포니아 이것도 들어봤지? 캘리포니아 롱비치로 들어봤죠? 되게 유명한 장소인데 거기에 있는 애들아 그 땅이 9m나 내려왔대. 9m나 내려왔대. 50년 동안. 그래서 애들 뭘 지어야 돼? 갑자기 아니면 서서히요. 9년 동안 서서히. 그죠? 그래서 뭘 지어야 된대? 보호할 수 있는 장벽을 지었대. 왜 장벽을 지어야 될까? 만약에 땅이 꺼지면 애들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 비치 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땅이 꺼지면 어떻게 돼?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죠. 그쵸? 그쵸? 그러면 뭐 홍수같이 그쵸? 그 쓸 수 있는 땅이 다 바닷물로 덮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지어놨다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이 refining and burning of petroleum, refining 경제하는 거를 refine이라고 얘기하겠죠. 경제하거나 petroleum 석유를 이게 태우면 우리 이거는 너무나 많이 얘기했죠. 당연히 이 air pollution, 그렇죠? 그 공기의 오염을 일으킬 수 있겠지. 자, 근데 요즘엔 얘들아 기술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법률도 되게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adverse environmental effects, 그 환경 효과들을 환경에 주는 영향들을 좀 도와주고는 있다 이거야. 근데 아직까지 뭐 좋은 건 아니죠. 석유를 쓴다라는 게 좋은 아니라고 생각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가위바위보는 할 거예요. 저희 불 켜면 안 돼요. 그래. 오. 키는 게 맞는 것 같아. 얘들아 그 가위바위보 안 할게. 왜? 자, 빨리빨리 하자. 우리 같이 하자. 오늘 신경도 있고 하니까. 자, accumulate는 뜻이 축적하다였으니까 가장 적절한 거는 C. no, what? C. B, 맞아. build up. 그렇죠? spread out는 뭐야? 퍼져 나가죠. 네네. accumulate는 축적되는 거야. build up이 좀 더 적절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뭔지 한번 읽어볼까? According to paragraph 1,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petroleum formation? 자, 석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맞는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적었어요? 혹시 A라고 적은 사람 있을까요? A도 있네요. B 있나요? B는 없고요. C 있을까요 혹시? C 없어요. D는 있나요? D도 있네요. 그러면 A하고 D를 한번 볼게요. 자, A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Microscopic organisms that live in mud produce crude oil and natural gas. 오케이. 자, organism이 오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organism이 막 오일을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만든. 그렇죠. 죽어서 걔네들이 압박감 때문에 압하고 온도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A는 애매합니다. D가 더 맞습니다. D는 지금 marine sediment에서 시작된다고 되어 있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organic matter가 있죠. 그건 맞지. 그건 100% 맞지. organic matter가 있는 이 marine sediment에서 petroleum의 formation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죠. 그래서 D가 맞고요. 3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봤을 때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목적, 하고 싶은 얘기,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목적이 뭔 것 같아요? A, describe, 그쵸. petroleum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좋습니다. 4번 볼게요. 자, 4번은 지금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했던 그 밑줄 쳐진 문장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밑줄 친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케이. 한번 읽어보고 그 밑줄 뗀 문장을 만약에 우리가 요약하자면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퇴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그쵸? marine sediments가 아니 그 deposits가 이제 바다 밑으로 계속해서 그쵸? 떨어지고 안착되는 거 이게 계속되면서 뭐가 일어나? organic matter가 어떻게 돼? 회전. 축적. 뭐 축적돼, 그치? 우리도 덮여진다, 그치? 묻어져,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 온도가? 그치? 그리고 압도 올라가. 그래서 그게 organic matter가 뭐로 변해? 오염하고 가스로 변한다. 이러한 문장이었어. 꽤 긴 문장이었어. 자, 저 문장을 가장 적절하게 한 줄로 똑같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자, 혹시 A 있습니까? A는 없어요. 자, B는 있어요? B 있네요. 자, C 있습니까? C 있고요. D 있습니까? D도 있네요. 자,
자 그러면 B, C, D 한번 볼게요. 자 B 보면 deposits of sediments on top of organic matter increase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on the matter. 자 B가 틀린 내용은 아니야. 그렇지? B가 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B가 포함이 돼. 근데 얘들아 B는 저 아까 전에 했던 문장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지 않아. 왜? 이게 일어나면서 이 marine organic matter가 뭐로 바뀌어야 돼? 기름으로 바뀌어야지. 근데 그 얘기가 없어. 그래서 B는 적절하지 않아. C 볼게요. Increase pressure and heat from the weight of the sediment turn the organic remains into petroleum. 자, 얘는 좀 더 괜찮네. 그치? 왜냐면 pressure하고 heat가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 이유도 알려주고 있어. 그쵸? 축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petroleum으로 변한대. 그쵸? 그러면 나는 C인 것 같긴 한데 D도 있어서 D 한번 볼게. The remains of microscopic organisms transform into petroleum once they are buried under mud. 자, D도 내용이 부족해. 그쵸? 내용이 부족해. 왜냐면 이 increase pressure하고 heat 부분이 없어. 그쵸? 그래서 C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adjacent는 옆에 있는 이었죠? 그쵸? 바로 옆에 있던 아니면 옆에 있던 그러면 nearby겠죠. 네, 좋아요. 자, 6번 볼게요. 6번이 물어보는 거는 세 번째 문단에서 우리 이 gushers가 뭐였는지 혹시 다시 봐봐. gushers가 뭐였어? 기대 오일이 그 쏟아져 나오는 그렇지. 그쵸? 오일이 쏟아져 나오는 그 과정을 gushers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그러면 이 gusher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물어보고 있어. 직접적으로 저 지문에서 안 나왔을 거야, 얘들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A 있나요? 이렇게 A 있어요? 네. 그럼 B 있나요? 오케이, B도 있네요. C 있나요? C도 있네요. D 있나요? 오케이. 자, A, B, C, D 다 그럴싸한다는 거 나도 인정할게. 근데 가장 좋은 정답이 D야. 왜 D인지 알려줄게. 저 문장을 봐봐, 얘들아. gushers를 얘기한 문장에서 어떠한 문맥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잠깐만 볼게. 우리 어디냐, gushers. 어디 있어? 그 스파우스 아, 그래. 이게 지금 봐봐. 이 지금 문장에서 보면 요즘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해. 과거에는 gushers가 흔했는데 요즘에는 흔하지 않다라는 문장이야. 그러면 저렇게 얘기한 의도는 요즘에는 일어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라고 언급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문장을 썼을 거야. 그래서 D가 제일 적절한 거야. 자, 7번 볼게. 지금 A, B, C, D 중에서 어떠한 전략이 oil exploration에서 네 번째 문단에서 언급이 된 전략인지를 물어보고 있네. 뭐예요? oil exploration에서 언급이 된 전략이 뭐예요? A 있어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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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A요. A? C 있어요? D 있어요? 이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맞나? 그럼 네 번째 문단 다시 한번 봐봐. 네 번째 문단에서 얘들아 oil exploration에서 언급한 거 한번 봅시다. 그래, offshore 언급하네. sloping submarine regions나 offshore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잠깐만 다시 봐서. 근데 이건 진짜 애매하다. 너무 애매하죠. D하고 A가 애매한데 얘들아, 나는 A가 더 맞는 것 같아. 왜냐면 offshore 강조하니까. 그쵸? offshore에서 저 D라는 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A가 더 맞는 것 같고. What does the development of Alaskan oil field mentioned in paragraph 4 demonstrate? 자, Alaskan oil field에서 이렇게 발달이 됐듯이 이게 그게 뭘 보여줍니까? C랑 D A A는 아니야. C랑 D 비싸다는 얘기 있었나? 찾기 어려운데 저기까지 간다. C죠. 그쵸?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아 요구가 더해졌으니까 저기까지 갔겠지. 네, C고요. Sloping은 기울어져 있는 이니까 inclining이겠죠? 유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에 의하면 the decision to drill for oil depends on all the following. 자, 우리가 오일을 위해서 드릴링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게 뭐에 의존한다? 하나 빼고.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는 거. 승현아, 의존하지 않는 거 뭐야, 얘들아? 자, 허락이 있어야 돼? 오일 드릴링 하려면 허락 있어야 돼? 그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National Parks, Public Land 해서 할 수 없다 그랬지. 허락이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언급된 거야. 그러니까 아닌 거고. 오로 할게 언급된 거는. 자, availability of sufficient quantities of oil pool. 자, 충분한 양이 있어야 돼? 네. 그럼 이거 나왔죠? Location of the market in relation to the drilling site. 자, drilling site랑 그 파는 시장이랑 장소가 상관 있어? 이런 건 없었지. 그쵸? 아니야. 상관 있지. 그치? 얼마나 먼지에 따라서. 그쵸? 이게 없었죠? 경제, 그러니까 정치적,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언급은 안 됐어. 그쵸? 다시 문장에서. foul은 뭐였어? 더럽히다였지. 그럼 별로, 네, 좋아요. 자, 여섯 번째 문단에서 이 필자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H Oil exploration can endanger the environment. 오케이, 자, A가 더 맞는 이유. C는 oil spills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Oil exploration 전 모든 걸 얘기하고 있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애들 13번. Unless something acts to halt this migration, these natural resources will eventually reach the surface. 이게 무슨 말일까?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얘들아 이거? Unless something acts to halt this migration. 이 이주를 멈추는 거가 어떤 게 있지 않다면 이러한 natural resource는 결국에 surface에 도달할 거다.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볼까요? 딱 보이는데? 이 이주가 얘들아 뭐가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저 문장 저 문단에서 뭐가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걸까? 아까 전에 이 문단에서 얘들아 두 번째 문단에서 오일하고 가스가 water보다 덜 덴스해서 올라온다 그랬지. 그 올라오는 이주를 얘기하는 걸 거야. 그쵸?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온다잖아. 락하고 세라멘트를 통해서 쭉 올라온다지. 그럼 만약에 어떠한 게 이 이주를 옮기는 거를 멈추지 않으면 나오겠지. 결국에는 뒤겠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번은 얘들아 그냥 ACE였습니다. 알겠죠? 이거랑 가장 비슷한 한 줄 요약들은 ACE였어요.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 지금 5시 51분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준이. 이거 진짜 하시는 거 발리는 거 해야지. 골목 골목을 지켜 발리는 솔직히 그거잖아. 골목 야, 네가 발리는 거잖아, 진짜. 내가 이쪽으로 어떻게 된 거니까. 빨리 왜안 줘? 빨리 안 죽는 거지? 발리도 안 죽고 있어 지금. 너 죽었어? 내가 나이만 모르잖아. 말 배우고 있어. 누가 지금?
오, 야 승준아. 피쳤다가 알지? 뭐 빨리 자. 발리가 제일 잘. 3 그냥 네가 제일 잘. 그러니까 발리까지 잡고 언니 어려웠어. 됐어. 진짜 좋아. 피만 주고 발리 이쯤에 있어요. 야, 나이 가지고 있었지 나. 이거 못 먹으면 솔직히 진짜 소주 내면 몸통 다치겠어야지. 피 2,000원. 뭐 잠깐만 이거 먹혔는데. 그래서 내가 케이크 들었어. 해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해야지. 저희 캐리어지. 한번 해볼까? 내 캐리어도 솔직히 하이라이트 나야. 나 트롤 아니야. 안 잖아. 진짜 불한 번. 비슷한 느낌. 오, 가는 거. 또알리? 알리는 진짜 삭제해야 돼. 진짜 심했어. 알리는 진짜 삭제해야 돼. 승준이 예고 없어. 불사기. 진짜 무슨 뜻인데 진짜. 케이크 이쪽으로. 나 분명히 마지막 거 맞추는 불문에 지켜라. 나 분명히 마지막 거 맞추는 거. 오, 정말 귀여워. 정말 행복하다. 아니, 혹시 여기 있었어? 그럼 됐어. 솔직히 나 잘하고 있잖아. 불문 지켜라. 이거지. 좀 먹는 안 되지. 내가 캐리 이렇게. 그냥 들어와. 시작하자마자 배도한다. 개울. 그거나 괴롭혀. 개울. 응? 자, 나 개돌아오고 있어. 너 몇 킬이냐? 2킬? 아니 그냥 단정 따먹는 거. 원거리. 불은 원거리. 조금거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니면 근거리. 지금 더 키우는 순간. 어? 저걸 맞춰? 나 공과제로 있어. 잠깐만 이거 슈퍼 세이브 해야 되는데. 불문 지켜. 불문 지켜. 아니 나 캐리했어. 자 이제 두 바트를 얻으지 이제. 해봐. 버전 나오면 어디? 버전인 것 같아. 나 저번 집에 버전 나오는 거. 누가 논의했잖아. 좋은데 가자. 여기서 쓰니까 좋은데. 해외 근접으로 큰.
풀 누가 먹고 배고프겠다는 거. 막판이 막판. 막판이 막판이. 되게 어려워. 빨리. 생명차 있어? 있긴 있어. 실내벨 중이지. 무서워. 이거 남은 거는 알지? 남은 코인은 그래. 이거? 근데 컵? 불 분명히 돼. 자, 선배 들어가지고. 저건 내 스킬 이슈. 선배 들어가서 해주니까 근데 우리가 내려서 차잖아. 거리 조절 잘해. 내려서 차는데 어떻게 알아? 때리지 마. 설정 드라코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설정상. 부록이 나만 주고. 아닌가? 까지 지금 따라오냐? 저 쉬었다가 저렇게 쉬었다. 시작하였다. 조금만 들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내가 가서 들어볼게. 내가 기깔나게 맞췄다. 아니 나 솔직히 뒤 시합 봐줄게. 잠깐만. 나 헬헬헬헬헬 너 가지겠냐? 드라고 스톱으로 공중이. 게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야. 거침없이 밀어. 저 빠지지. 근데 궁만 안 치워주는 거 아니야. 야, 궁 깔아 그냥. 됐어 궁만 깔아. 차로 가려고 나가는 데가. 야, 저 지금 쓰는 그 명언이야? 왜냐면 내 그거 스톤을 물길래 이렇게 아, 나 이거 스타포 있다. 스타벅 뭔데? 나도 길 들어가. 일반 모델스 관계야. 뭐라는 이거 내가 딱그 들어가서 리스 커비를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나 솔직히 이거보다 있는 줄 알았어. 누가 들어가냐? 커비. 아니 아니. 상어가 너무 귀여워. 상어? 벌써 아 상어 별로 안 귀여워. 상어 징그러. 상어 진짜 나 상어 싫어해. 출석 몇 선수야? 몇 나도 너 싫어해. 상어가 뭐가 귀여워? 124. 나도 너 싫어해. 어 귀엽지. 선생님 이거 상어 귀엽대요. 살 거야. 상어? 네. 너 이거 귀여워? 아 이런 거 말고 그냥 불이랑 너무 징그럽잖아. 아 이런 거 귀엽다고. 귀엽잖아. 아 식용상어? 식용상어? 캐비어. 일단 몇 분 남았어요? 아쿠아리움. 이제 거의 끝났어. 망했다. 아 싫어. 마음이 아 이게 무섭게 생겼어. 네, 1분 만에 아니 끝나는 거. 아쿠아리움에 있는 거. 나 심해공포증 있어. 아 진짜?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데? 난 사실 몰라. 니 왜 이렇게 안 오냐? 다리 아파서 귀여우나 봐요. 그럴 수 있지. 길 미안하지 마. 잘 상어 못생겼어. 오. 와 38도 데 있어. 오늘 진짜 오늘 하노이보다 오늘 베트남보다 오늘 너무 더운 거 같아. 진짜 오늘 베트남보다 더워요. 귀엽게 생겼어. 오늘 36도래. 가오리 귀여워. 아, 아니야 가오리 징그러. 어디 갔다 왔냐? 편의점? 자, 이거. 비와? 다리 아픈데 편의점 갔다 왔어. 이게 뭔 날씨냐? 자,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얘들아 그 174쪽 가주세요. 일단 얘들아 먼저 우리 답 같이 다 맞춰 볼 거니까 그 174쪽이 아닌 172쪽으로 먼저 가주셔서 1번부터 쭉 답 먼저 맞춰 보겠습니다. 어? 그 듣기 모의고사. 듣기 모의고사. 네, 오늘 안 해요. 그럼 떼들도 내야지. 녹화하라고 지금 말씀드려야 돼요. 아니 녹화하고 있어. 계속 안 껐어 일부러. 녹화하지 마세요. 왜요? 그럼 안 돼요. 왜요? 법이에요. 왜요? 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요. 왜요? 아 가자. 아니 크리스 너무 예뻐요. 내가 여기서 도주하면 나 여기서 자고 싶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 어쩌라고. 이거 모의고사 5죠 여러분? 아 6인데요. 6이야? 아 그렇네. 오케이 할게요. 자 1번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정답 4번입니다. 아 네. 1번 정답 4. 2번도 4. 3번도 4. 4번은 3. 5번은 2. 6번 3. 7번 4. 8번 5. 9번 4. 10번 1. 9번 4요? 네. 그다음 11번 1, 12번 4.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오늘 3번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얘들아 만약에 틀린 거 있으면 틀린 것들은 답의 근거 다시 한번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3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번에서 We were still tapping bricks to accelerators 라는 저 문구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주은아 또 한번 실례할게요. 네. 거리두기. 거리두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너가 만약에 1950년대 self-driving car을 만들고 싶었다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self-driving이 무슨 말이죠?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your best option. 자, 네가 1950년대에 만들고 싶었어. 그럼 너의 최고의 옵션은 뭐를 하는 거였대? 저 하이라이트된 문장을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벽돌. 때리다. 네? 가속 장치. 아, strap가 뭔지 아는 사람? No, 그 slap. strap는 묶다야. 묶어 매다 이런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일까? accelerator는 악셀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도. 네. 엑셀. 처음에 엑셀 위에 벽돌 올려가지고 그냥 계속 움직이게. 그렇지, 맞아 얘들아. 맞아. 그거야, 생각. 그거야. 1950년대에 네가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나마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벽돌 위에 올려놓는 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쭉 가겠지. 자, 근데 물론 yes, the vehicle would have been able to move forward on its own. on its own은 스스로죠. 스스로 뭘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야. 앞으로 갈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니? 전진만. 그쵸, 이거 뭐라고 얘기해서 천천히 갈 수도 없고 그렇지. 그리고 그돌 수는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돌죠? 뭐야 페달을 위에 올려두고. 아니 그 엑셀레이터의 그 엑셀레이터니까. 아. 네. 아 근데 그 위에 그거 있잖아요 핸들. 핸들 누가 돌려? 자율주행인데. 어? 그럼 자율주행이 아니야. 그럼 자율주행 아니잖아. 아 타일 주행인. 자, 그래서 obviously not ideal. ideal이 무슨 말이야? 막 그렇게 이상적인. 맞아. 그래서 이상적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당연히. 그치? 자, 근데 봐봐.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저런 식으로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율주행차의 개념 자체를 추구하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지. No, it is no. It only means 뜻하는 게 뭐야? That at the time 그 당시에 we did not have the tools. 이건 무슨 말일까? 뭐가 없었대? 도구가 없었어. 그렇죠?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자율적으로 autonomously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너무나도 멀었던 this distant dream 이제는 어떤 now within our reach. What does that mean?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치? 맞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문맥이 좀 바뀌지. 뭐라 그래? It's the same story in medicine. 저게 뭔 말이야? 야, 제약에서도 똑같다. 그렇지. 20년 전에 우리는 아직까지 악셀레이터의 브레이크를 그저 벽돌을 태핑하고 있었대. 자, 그럼 문맥에 의하면 제 의학에서 저랬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찾아내야 돼. 원래는 진짜 돌팔이처럼 하다가 이젠 좀 똑똑하게. 그렇죠. 좀 더 이제 좀 더 그 발전된 기술로 하고 있는데 20년 전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돌팔이처럼 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얘들아 저게 뜻하는 게 20년 전에는 우리가 어땠을 거라는 걸까? 바보. 돌팔이. 시작. 깜짝이야. 몇 번이야? 아까 다 말려줬잖아. 4번이죠? 오케이. 우리가 뭐가 부족했대? 뇌가 발전된 도. 그렇죠. 발전의 도구가 부족했어. 그래서 pose the challenge가 무슨 말이야? 여기서 pose가 뭘까?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이 pose 쓰세요. 모르면 제시했다. 뭐를? 도전을. 그쵸? 어려운 거를 뭐 하는데? 이해하는데. 그치? 오케이? Nice. Well done. Next one. Number 4. 자, 4번은 얘들아 지금 여기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usan and other progressive members left it and formed. 여기서 it가 뭔지도 찾아내. 이거 얘들아 정확하게 오른쪽에 직독직히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프로그레시브 진보 맞죠? 네, 진보적인. 맞아요. 진보면 작아요. 외국에서 left. Yes. 맞아. Democrat, Republican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서는 근데 미국이 아니야. South Africa 남아공이래. 저걸 정확하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뜻하는 걸 찾는 거죠. 아니 문장을 적는데 이시 뭔지는 같이 적으라는 거야. 네네네네. 수즈맨부터 1959까지 해석을 하는데 저 it을 그것이라고 적지 말고 저 it을 지칭하는 거를 써서 적으라는 겁니다. 포럼들을 설립했다. Sure, yes.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그 스스맨과 다른 진보적인 의원들은 유나이티드 파티를 떠나고 진보당을 1959년에 설립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가 계속해서 하나의 정당에서 활동하지는 않았겠잖아요. 좋았습니다. Well done. That was pretty simple. 6번 보러 갈게요. 제 6번 얘들아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설명하기 전에 그 위에다가 이거 직독직이 아니야 이거는 위에다가 아래다가 이걸 적어주면 됩니다. 자, 베토벤이 얘들아 베토벤이 이렇게 왜 아니야 베토벤이 그러니까 옛날에 작곡했던 곡들과 그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베토벤이 어렸을 때 작곡했던 곡들과 나중에 작곡했던 곡들의 차이점이 뭔지를 적어주세요. 아, 이걸 근거해서요? 네, 거의 그거의 근거입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아닌데 그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베토벤의 어린 시절에 작곡했던 곡들과 나중에 작곡했던 곡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한글로 써도 돼요? 네, 한글로 쓰세요. 자, you should be almost done. 잠시만요. Okay. 디크리즈를 살짝 퇴화했다. Sure. 줄어들었다. 퇴화했다. That's all fine. 줄어들었다. 자, I'll explain the passage and see and just try to see if you got it right. Okay, 네가 쓴 게 맞는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들어가요. 베토벤의 그 새로운 것들, 이 얘들은 너블이 새롭다의 너블이야. 이렇게 이 너블이 소설이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베토벤의 원동력은 okay, is a reflection of는 뭐를 반영한 거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지금 그의 궁금증을, 그쵸? 그의 curiosity를 반영한 거다. 이 쉽게 얘기하면 뭐야? 베토벤이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많이 만들려고 했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our brains experience a sense of reward. 우리의 뇌는 보상의 느낌을 받는데 when we create something new.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Okay? 뭐 그게 뭐 우리가 모르는 거를 막 탐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뮤지컬 프레이즈 같은 거. 그렇죠? 뭐 음악적인 프레이즈. 그게 뭐 곡이 됐던 뭐가 됐던.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연주해보지도 않은 뮤지컬 프레이즈 같은 거를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막 탐구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우리의 뇌는 보상의 느낌을 받는데 So when our curiosity leads to something novel 우리의 궁금증이 새로운 것으로 이끌었을 때 The resulting reward 그러니까 보상의 결과적인 보상이 뭐다? Brings us a sense of pleasure 만족감을 우리한테 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음악의 작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탐구를 했대. 그러니까 그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새로움을 만든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음악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니까 그쵸? 베토벤의 케이스에서는 컴퓨터 모델링을 해봤다 이거야. 그래서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그냥 그 곡이라고 생각해.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13살 이후 때 작곡한 것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야. 컴퓨터 데이터로 이제 모델링을 해봤더니 패턴이 the musical patterns found in all of Beethoven's music decrease로 돼 있지. 패턴이 줄어들었대. 나중 소나타에서. 오케이? 근데 반면에 while novel patterns 새로운 패턴들은 어떻게 됐다? 증가했대. 자 그러면 예전 패턴이 줄어들고 새로운 패턴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거 늘어났다는 얘기지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얘기해서 맞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왜냐면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거는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네가 만약에 아까 전에 베토벤이 이제 처음에 주작한 곡들은 특정한 패턴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뭐 새로운 곡들은 다 패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썼으면 올바르게 쓴 거겠죠. 그렇죠? 네.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다 올바르게 쓴 것 같고요. 우리 애들 8번 해볼 건데 자 8번은 얘들아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유형 많이 안 했잖아 같이. 오케이? 자 8번은 너가 먼저
내가 이 첫 번째 문단 요거는 설명해 줄 거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면 네가 정답이 지금 내가 정답을 알려줬기 때문에 정답이 그러니까 왜 C, B, A가 돼야 되는지를 오른쪽 편에 간략하게 써줄 거야. 이것도 근거식으로.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이 문장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It would seem obvious라고 돼 있어. 그러면 당연해 보인다 이거야. 뭐가? The more competent someone is, the more we like that person. 자, 더비 문구를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더 할수록 더 한. 그래.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더 유능할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것 같다. 그쵸? 예를 들어서 네가 친구 A가 있어. 근데 친구 A가 뭘 진짜 잘해.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 그쵸? 근데 그리고 이 지금 필자가 유능함, competence라고 얘기했을 때 뜻하는 게 이거래. 다양한 특성들을 뜻하는 거래. 왜냐면 클러스터의 무리거든. 그래서 특성들의 무리, 그러니까 다양한 특성들을 얘기하는 거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뭐 똑똑한 거, 아니면 ability to get things done은 뭘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지? 그리고 wise decision, 현명한 결정들, 다 이런 것들을 뜻한다 이거야. 유능함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유능한 퀄리티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좋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한 문구들이 나와야 되고 왜 그게 나와야 되는지를 찾는 게 목적이야. 자, 이거 애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만약 이거 못하겠으면 한 줄 요약하라는 거야. CBA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길래. 자, 근데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C 안에서, B 안에서, A 안에서 문단이 중간에 바뀔 수가 있어. 문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봐야 될 거야. 그래야지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보여줄게요. 모음적으로. 다 했어. 너 한 거야? 그냥 생각하고 있어. 알았어. 네 글씨 읽을 수 있어? 쌤, 저 진짜 얘거 채점할 때 서술형 채점하기 진짜 빡세요 이거. 그럼 갔네. 제가 여기 페이지를 막 넘어다녀요. 선생님들 글씨가 엄청 깨끗한 편이 아니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근데 읽을 수는 있어야 돼. 쌤, 제 글씨네요. 읽을 수 있어요. 야, 선생님 채점할 때. R을 V처럼 써. 허리 아파? 네, 선생님 맞았어. 예전에 이렇게 하면 됐는데. 너 그래도 좀 옛날에 글씨 몇 번 하는 거 오케이. 읽어요. 근데 그게 뼈 소리가 아니라 근육 소리래요. 그 중간 중간에 있는 나이트로젠이 턱 되는 거야. 우와. 턱하고 나와. 오케이? 해본다. 자, 일단 정답은 우리 CBA라는 거 우리 다 알죠? CBA 맞지? 네. 자, 그럼 왜 일단 저 첫 번째 문단 다음에 C가 나와야 되는지는 이렇게 적었어야 돼.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얘들아, 유능한 사람일수록 좋아야 된다는 게 당연하고 돼 있지. 그러면 그게 C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왜 당연한지가 나와. 왜 당연해야 되는지. 왜 당연한지를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지 C에서. 왜냐면 우리가 stand a better chance라 그러면 얘들아 기회가 더 높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기회가 더 있다.
뭐 잘하는 기회 of doing well이니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져. 뭘 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그쵸?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 즉 유능한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문맥이 맞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고. 자, 근데 여기서 그럼 문맥이 바뀌지. but 이러지 C에서.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증거가 어때? 역설적이래. 왜 역설적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 푸는 이런 단체 그룹 안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그 참가자들은 가장 유능한 참가자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라고 돼 있지. 그쵸? 막상 연구를 해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 하나의 가능성을 알려준다고 얘기했지, B가. 하나의 가능성, 뭐에 대한 거? 우리가 유능한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오케이? 너무 유능한 사람들이면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를 연구 결과가 나왔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지, 얘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유능하면 얘들아 우리가 다가가기도 어렵고, 그쵸? 좀 멀리 있는 사람 같고, 그리고 슈퍼휴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되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 그쵸? 비교가 되니까.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이게 맞다면, 그러니까 B에서 얘기한 게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fallibility가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할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떠한 네 친구가 있어. 어마무지하게 수학을 잘해. 운동도 잘해. 요리도 잘해. 그런 애 있는데 진짜. 그러면 너가 걔를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얘가 가끔씩 실수하는, screw up 이라는 뜻은 아니라 실수하다는 뜻이거든. 네, 망치다, 맞아. 그러니까 가끔씩 한 번씩 실수하면, 요리를 너무 잘하는데 가끔씩 막 손 대요, 그쵸? 아니면 수학을 너무 잘하는데 가끔씩 뭐 단위가 틀려, 맞아. 뭐 기호를 까먹어, 뭐 이래가지고 틀려. 뭐 이런 좀 인간미라 그러죠. 그런 게 있는 사람을 좀 더 좋아할 수 있겠다 이거죠. 좋아요. 그렇게 적었다면 얘들아 맞게 적었고. 자, 9번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9번 잠깐만 보시면 9번에서 지금 우리가 문장을 삽입해야 된다고 나오죠. 자, 여기서 지금 but the net라 그래. 이 net가 아니라 인터넷이야. 알겠지? 인터넷이야. 자, 이 net는 doesn't just 이러죠. 영어에서 얘들아 문맥에 이렇게 doesn't just가 나오면 뭘 하는 거야? 오로지 그것뿐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지 주로. 그렇죠? It's not just A, but it's also B.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net가 사업과 연결만 시켜주는 건 아니래. 그러면 딴 것도 연결시켜주는 얘기겠지? 모두 with one another. 서로. 오케이? 자, 그러면 사업적인 걸로만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서로도 연결시켜준다라는 문장이 어디에 나와야 될까? 답이 뭐였어? 자, 왜 4인지 한번 적어봐. 이거는 오래 안 줄 거야. 왜 4인지 한번 적어봐. 앞에 문장들을 봐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장을 봐봐. 그러면 딱 우리가 느낌이 와야 되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방송하다 아니면 뭐 전파하다 그런 느낌이야. 나도. I've been eating under 1,200 calories a day, and I'm dying. I want to kill myself. 진짜 내가 이번에 다이어트 이거 하고 내가 다시 다이어트 안 할 거야. 나 죽을 것 같아. 목표가 아직 5kg나 남았어. 많이 막 15,000보 걸으면은 3주 만에 14kg 뺄 수 있대요. 15,000보? 네, 하루 동안. 근데 그럼 걷는다고? 네. That's like 3 hours of walking. I don't have time for that. 근데 뛰긴 해. I run 5K. 그럼 근육이 더 많아지니까 벌컥 뜨는 거 아니에요? 근육은 좋아. 근육은 좋아. 필요 없어.
헬스를 하니까 근육이 생겨야 돼. 아 근데 목표가 너무 어려워. 내가 한 번도 못 찍어본 목표거든. 찍을 수 있겠지. 신기로 도전해. 신기록이야. 선생님 journey에서 가장 어려운 journey. 근데 결혼을 하니까 너무 어려워. 55kg. 55kg? 그럼요. 선생님은 55kg를 죽어도 못 찍어. 내가 진짜 죽어도 못 찍어. 선생님이 대학교 때 진짜 맥스 찍었던 키로가 105? 엄청 비만이었고 와. 그러다가 한국 와서 83 성공하고 진짜. 그 다음에 선생님 다시 쪘어. 요요. 그래서 지금 이거거든. 80kg. 80. 선생님 목표가 이거거든. 그럼 선생님이 그 내가 병원을 갔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막 비만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눈바디, 인바디 이런 거 하면 비만이 아닌데 왜 나 몸이 안 좋냐 했더니 그 선생님 머슬 마스하고 본 덴시티가 높대. 아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골밀도랑. 그래서 이 몸이랑 찍는 건데 여기서 안 내려가. 죽을 것 같아. 뼈를 갈아야 돼요?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그건 병이고. 그거는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거야. 선생님은 진짜 안 먹어야 된대. 빼려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신 거고. 아니지. 뭘 먹으면 내가 막 너 아저씨 몸 뭔지 네. 알지? 벨리 이렇게 나오고 막 나는 그런 몸은 아니어서 좋은데 벨리가 이렇게 이것보단 난데 선생님 뭘 뭐 선생님 뭐라고 하지 그거? 668라고 하나? Like I love meat. 선생님 고기를 먹으면 다 머슬로 가는 거야. 근데 머슬이 fat보다 더 몸무게가 더 나가는 거 알지? 네. 대신 더 건강하죠. 필요 없어. 아, 안 먹으면 좋겠다. 아, 나도 그거 싶다. 좀 더 핀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선생님 마른 친구들 있지. 서로 부러워해. 난 내 마른 친구들 부러워하고 내 마른 친구는 내 몸을 부러워하는데 나는 또 한번 말라보고 싶어. 왜냐면 마르면 얘들아 옷이 예뻐. 뭔지 알아? 선생님은 옷을 마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들아. 마르잖아. If you're thin 그러면 오버핏을 입으면 그림 못 그려. 오버핏을 입으면 오버핏이 예뻐. 축 내려오거든. 어깨는 있어야지. 어깨가 없으면 어깨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어깨 넓고 이렇게 마른 건데 이게 이렇게 마른 걸 원하지 않고 나는 이건 슈퍼맨이잖아. 근데 선생님 몸이 좀 이래. 좀 이렇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렇고 싶단 말이야. You know what I mean? 물론 어깨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That's hard. 그런 느낌. 왜냐면 옷핏이 안 예뻐. 아니면 키가 진짜 겁나 크거나 키가 195야. 그러면 근데 190 너무 크다. 190? 아, 저 소원이야. 선생님 키도 애매해. 키도 이거거든. 애매하잖아. 좀만 더 크지. 뭔지 알지? 한 4cm만 더 크면 될 건데.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모든 게. 애매해. 그래서 싫어. 키높이 보조. 구두를 신으라고? 아 네. 근데 선생님 구두 남성이. 신으면 좀 그건 좀 너무 그런 거 같아. 야 179가 막 키 높이 신으면 it's a little bit 좀 뭔가 욕 먹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이 정도 필요 되잖아. It's not much. 1cm 정도. No, that's like at least 2, 3, 2, 3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진짜 한번 안 되겠지? 선생님 키랑 몸무게랑 못 바꾸실래요? 뭐 키랑 몸무게를 바꾸라고? 네. 저랑 바꾸실래요? 선생님 저한테 키를 주세요. 쌤 저랑 바꾸실래요? 저 체형. 근데 키는 여자면 키는 168 정도만 돼도 되지 않나? 남자는요? 키가 170, 여자가 키가 179면은 아 제발. 뭐 그 정도면 이제 좀 큰 편 아니야. 많이 크네. 한국 여자 평균이 65일 걸? 아 160. 네. 5일 걸? 그럼 8 정도면 it's not bad. 남자가 74일 걸? 나도 크고 싶어. 77 정도면 not bad. 근데 이게 얘들아 그 골격, 체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신 이건 있어. 그러니까 뚱뚱하잖아. 그거는 이유가 있어. 선생님 뚱뚱해봤잖아. That usually there's a reason. 그냥 많이 먹는 거야. 내 친구 비만한 친구 한 명 있거든. 그래서 나는 막 뭘 해도 살쪄. I was like no. That's not true. 아마도 운동 끝나고 많이 먹고. 수영 잘할 수. 그리고 막 그런 애들 보면 뚱뚱한 친구 보면 많이 안 먹는 애들 있을 거야. 제가 왜 살찌지? 막 이런 애들 있을 거야. 걔들은 안 볼 때 먹는 거야. 진심으로 진짜 그래. 보면 안 보, 저녁에 먹거나 뭔지 알지? 아. 간식을 막 계속 먹거나 이런 거.
그냥 분명히 있어. 분명히. 마른 비만도 있지 않아? 마른 비만이 진짜 그게 아저씨 몸이야. 이거 ET 몸이라 그러지. 네, 있지. 이렇게 이거. 진짜 너무 싫어. 이게 진짜 최악이야. 가끔씩 이제 막 목욕탕 가면 막 톰 아저씨들. 크루즈. 톰 크루즈? 네. 톰 크루즈는 he's 아니 muscular. 그 사람 배 나왔어요. 그 No.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배는 네. 헬스배야.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네. 이게 아니잖아. like 동양인 아저씨 몸 알아? 이거 belly. 아무도 belly. 중국인 아저씨들. 맞아, belly. 아니 똥꼬로 belly가 진짜 아니라 선생님 진짜 belly 튀어나오면 선생님 진짜 울 것 같아. belly는 그럼 belly는 이렇게 튀어나오면 선생님 아까 제가 옷 때문에 내가 살 뺀다고 모든 옷이 이상해져. 그 알지 막 아저씨들 막 그 이런 티셔츠 입고 막 belly. 특히 나시 입고 벨리 나오는 배꼽티 입으면 되지 않나? Can't have bellies, dude. 참고로 girls are supposed to have bellies. 여자들은 선생님 와이프도 보면 belly가 있어야 돼. 여자들 어느 정도 똥배가. Because it's like it's different. 그래서 아이돌들 막 이렇지. That's unnatural. 그러면 안 돼. That's like impossible. 아니죠. 그래요. 그건 아이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찌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살쪄도 돼. You're young. You're like what? 12? 13? You're 13? 14. Yeah, you guys you're so young. 너희들은 뚱뚱해도 돼. 많이 먹어. 그래서 키가 크지. 안 먹으니까 키 안 크는 거야. 안 먹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키 안 큰 이유 있어. 운동 안 해서. 운동을 못 하는 거지. 할 시간이 없잖아. 운동하는데. 막 농구, 수영 이런 거 하면 돼. 저 수영해요. 됐어? 그럼 너 키 크잖아. 쌤, 저 수영 매주 하고 농구도 매주 해요. 그치? 근데 이제 유전이 크지. 맞아요. 그러니까 막 아닌데? 내가 봤을 때 키는 애들아 like 유전이 90% 우리 엄마 is 아빠 genetics. 안 돼요, 이럴 수 쌤, 없어요. 저희 아빠가 177, 8이고 어? 너 나중에 저희 엄마가 그거지. 저랑 비슷해요. How tall is your mother? 제가 157이니까 155. Okay, so that's probably what it is then. My mom is tall. My mom's 169. 엄마 차이. My father is 173.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냥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운동하고 우유 많이 먹고 막 이러면 커. 엄마 차이. 우유가 소용이 없대요. 맞아. 그런 것 같긴 해. 왜 내 친구들 보니까 우유 아무리 먹어도 그래도 안 먹는 거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요. 절망적이다. 그리고 뭐지 고기 많이 먹어 얘들아. 고기 많이 먹으면 그럼 선생님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여자인데 내처럼 되면 안 되겠지. 여잔데 그 남자면 it's good. 왜냐면 남자면 근육이 생기면 살 빼는 건 쉬워. 말랐는데 찌우고 싶으면 이 근육 that's hard. Like you're pretty thin, right? You're pretty thin. If you want to get muscle, it's gonna take a lot of work. You have to eat a lot. 왜 포기해? 자, 그럼 얘가 얘들아 4번에 와야 되는 이유 보면 2번 다음 문장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정보를 교환할 때 이 정보를 교환하는 게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하고 커머스에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3번 다음 문장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이 corporate 즉 기업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트가 쓰여졌다는 얘기를 해. 자, 근데 4번 이후 문장에서 갑자기 어떠한 단어가 나와? personal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렇지? It's a personal broadcasting medium. Okay? 개인적인 방송할 수 있는 매체로도 쓰여진다. 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들아 문맥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바뀐 문맥 사이에 이게 들어가면 너무 적절하죠. 그쵸?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쓰여진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쓰여진지 나오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10번 해볼게요. 10번은 같이 빨리 해보자. 자 지금 봐봐. 얘들아 10번은 그냥 어떤 실험했지. 이거 기억나니 이런 거? 어떤 실험을 했거든. 근데 봐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결과야. 어린 애들 있죠. 이게 막 유치원생에서부터 2학년까지 이 어린 애들은 were more likely to help them. 무슨 말이야? 도울 가능성이 높았다. 언제 얘들아? 주변에 또래가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였어. 그치? 근데 반면에 좀 더 나이가 있는 애들 있지. 막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사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반대가 보였대. 즉 돕긴 돕는데 언제 더 돕는데? 혼자 있을 때. 그치? 그걸 이해했으면 됐어 얘들아.
오케이? 근데 그 이유가 뭐였대? 좀 더 나이가 있으면 얘들아 눈치를 더 본다는 거야. 내 친구의 눈치를. 내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게 이제 왕따의 큰 문제지. 어떤 학생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 그러면 그 학생이 왕따가 당하고 있어서 내가 마음씨가 착해서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가 얘를 도와주면 내 다른 친구들이 나도 왕따 시킬까봐 눈치가 보여서 안 도와줄 때가 있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요약을 했을 때 봐봐.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게 주장하는 게 suggest라고 돼 있으니까 contrary to younger children 어린 애들과 반대로 older children are less likely to help 도와줄 가능성이 덜 있다. in distress면 위험에 처해진 사람들 아니면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떠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치? 있는 상황에서 presence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어? 그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걱정해서였죠. 그러니까 이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하고 끝낼게요. 이건 빨리 할게요 얘들아. 지금 정답이 D였잖아. 이게 왜 정답이 D였는지만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 자 이거 읽은 사람들 기억나면 대답을 해주세요. 여기서 얘들아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야. 멀티태스킹이 뭐야? 동시에 두 가지 이상. 그렇지. 동시에 여러 가지 뭐 두 가지든 뭐 여러 가지든 하는 거지. 자 어린애들이 할 수 있대 없대? 그렇죠. 어른들 뿐더러 어린이들 못한다는 얘기 나오지. 그치? 더 효율적이래? 아니래.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옛날 조언 하나씩 해라 라는 조언이 이 내용과 반대되고 있니? 아니요. 동일하잖아. 그치? 하나씩 하라는 게 맞을 거 아니야. 그럼 contradicts가 아니라 뭐 agrees with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답도 보면 1번인 이유가 멀티태스킹이라는 거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쵸? 실제 10대 뇌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단어시험 안 거둬요? 네? 단어 시험 좀 거둘게요. 얘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토플이래. 테드 좀 해볼게요. 녹화본 보고 있는 학생들 테드 영상은 선생님이 여기서 못 틀어줍니다. 이 스크린으로는 왜냐면 저작권이 걸려요. 유튜브에 올리면. 그래서 일단 소리로만 일단 들어주세요. 재밌었어요. 걸리면 경찰서 가요? 안 돼. 그럼 뭐가 콜리지 아니야? 내가 경찰서 가냐고? 네. 아니. 그냥 저작권 걸려서 이 유튜브에 내리지. 고마워요. 다 주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돌발 행동. 보고 얘기해보고 다 맞춰보고 시험 볼게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Hi. Let me ask the audience a question. Did you ever lie as a child? If you did, could you please raise your hand? Wow, this is the most honest group of people I've ever met. So for the last 20 years, I've been studying how children learn to tell lies. And today, I'm going to share with you some of the discoveries we have made. But to begin, I'm going to tell you a story from Mr. Richard Messina, who is my friend and 뭐야? the elementary school principal. He got a phone call one day. The caller says, Mr. Messina, my son Johnny will not come to school today because he's sick. Mr. Messina asks, who am I speaking to, please? And the caller says, I am my father. So this story sums up very nicely 3 common beliefs we have about children and lying. 1, children only come to tell lies after entering elementary school. 2, children are poor liars. We adults can easily detect their lies. And 3, if children lie at a very young age, there must be some character flaws with them. And they are going to become pathological liars for life. Well, it turns out all the 3 beliefs are wrong. So we have been playing guessing games with children all over the world. So here's an example. So in this game, we ask children to guess the numbers on the cards. And we tell them if they win the game, they are going to get a big prize. But in the middle of the game, we make an excuse and leave the room.
And before we leave the room, we tell them not to peek at the cards. Of course, we have hidden cameras in the room to watch their every move. Because the desire to win the game is so strong, more than 90% of children would peek as soon as we leave the room. The crucial question is, when we return and ask the children whether or not they have peeked, will the children who peeked confess or lie about their transgression? We found that regardless of gender, country, religion, at 2 years of age, 30% lie, 70% tell the truth about their transgression. At 3 years of age, 50% lie and 50% tell the truth. That's you. At 4 years of age, Oh no, you're not 4. more than 80% lie. And after 4 years of age, most children lie. That's you. So as you can see, lying is really a typical part of development. And some children begin to tell lies as young as 2 years of age. So now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younger children. Why some but not all young children lie? As in cooking, you need good ingredients to cook good food. And good lying requires 2 key ingredients. The first key ingredient is theory of mind, or the mind reading ability. Mind reading is ability to know that different people have a different knowledge about the situation, and the ability to differentiate between what I know and what you know. Mind reading is important for lying is because the basis of lying is that I know you don't know what I know. Therefore, I can lie to you. The second key ingredient for good lying is self-control. It is the ability to control your speech, your facial expression, and your body language so that you can tell a convincing lie. And we found that those young children who have more advanced mind reading and self-control abilities tell lies earlier and are more sophisticated liars. As it turns out, these 2 abilities are also essential for all of us to function well in our society. And in fact, deficits in mind reading and self-control abilities are associated with serious developmental problems such as ADHD and autism. So, if you discover your 2-year-old is telling his or her first lie, instead of being alarmed, you should celebrate. Because it signals that your child has arrived at a new milestone of typical development. Now, are children poor liars? Do you think you can easily detect their lies? Would you like to give it a try? Yes? Okay. So I'm going to show you 2 videos. In the videos, the children are going to respond to a researcher's question, did you peek? So try to tell me which child is lying and which child is telling the truth. So here's child number 1. Are you ready? Did you peek? No. And this is child number 2. Did you peek? No. Okay, if you think child number 1 is lying, please raise your hand. And if you think child number 2 is lying, please raise your hand. Okay, so as a matter of fact, child number 1 is telling the truth. Child number 2 is lying. Looks like many of you are terrible detectives of children's lies. Now, we have played similar kind of games with many adults from all walks of life. And we show them many videos. In half of the videos, the children lied. In the other half of the videos, children told the truth. And let's find out how these adults perform. Because there are as many liars as truth tellers. So if you guess randomly, there's a 50% chance you're going to get it right.
So if your accuracy is around 50%, it means you are terrible detectors of children's lies. Okay, so let's start with undergrads and law school students who typically have limited experience with children. No, they cannot detect children's lies. Their performance is around chance. Now, how about social workers and child protection lawyers who work with children on a daily basis? Can they detect children's lies? No, they cannot. What about judges, custom officers, and police officers who deal with liars on a daily basis? Can they detect children's lies? No, they cannot. What about parents? Can parents detect others' children's lies? No, they cannot. What about, can parents detect their own children's lies? No, they cannot. So now you may ask, why children's lies are so difficult to detect? So let me illustrate this with my own son, Nathan. So this is his facial expression when he lies. So when children lie, their facial expression is typically neutral. However, behind this neutral expression, the child is actually experiencing a lot of emotions, such as fear, guilt, shame, and maybe a little bit of liar's delight. Unfortunately, such emotions are either fleeting or hidden, therefore is mostly invisible to us. So in the last 5 years, we have been trying to figure out a way to reveal these hidden emotions. Then we made a discovery. We know that underneath our facial skin, there's a rich network of blood vessels. When we experience different emotions, our facial blood flow changes subtly. And these changes are regulated by the autonomic system that is beyond our conscious control. So by looking at facial blood flow changes, we can reveal people's hidden emotions. Unfortunately, such emotion-related facial blood flow changes are too subtle to detect by our naked eye. So to help us reveal people's facial emotions, we have developed a new imaging technology we call transdermal optical imaging. To do so, we use a regular video camera to record people when people experience various hidden emotions. And then, using our image processing technology, we can extract transdermal images of facial blood flow changes. And by looking at transdermal video images, now we can easily see transdermal facial blood flow changes associated with the various hidden emotions. And using this technology, we can now reveal the hidden emotion associated with lying and therefore detect people's lies. We can do so non-invasively, remotely, inexpensively, with an accuracy at about 85%, which is far better than chance level. And in addition, we discovered a Pinocchio effect. No, not this Pinocchio effect. This is the real Pinocchio effect. When people lie, the facial blood flow on the cheeks decreases and the facial blood flow on the nose increases. Of course, lying is not the only situation that will evoke our hidden emotions. So then we ask ourselves, in addition to detecting lies, how can our technology be used? One application is in education. For example, using this technology, we can help this mathematics teacher to identify the student in his classroom who may experience high anxiety about the topic he's teaching so that he can help him. And also we can use this in healthcare. For example, every day I Skype my parents who live thousands of miles away. And using this technology, I can not only find out what's going on in their lives, but also simultaneously monitor their heart rate, their stress level, their mood, and whether or not they are experiencing pain. And perhaps in the future, there are risks for heart attack
or hypertension. And you may ask, can we use this also to reveal politicians' emotions? For example, during a debate. Well, the answer is yes. Using TV footages, we could detect the politicians' heart rate, mood, and stress, and perhaps in the future, whether or not they are lying to us. We can also use this in marketing research. For example, to find out whether or not people like certain consumer products. We can even use it in dating. So for example, if your date is smiling at you, this technology can help you to determine whether she actually likes you or she's just trying to be nice to you. And in this case, she's just trying to be nice to you. So transdermal optical imaging technology is at the very early stage of development. Many new applications will come about. Okay, guys,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고. Let's look at the questions, guys. Okay. So if you look at the questions, first of all, number 1, okay, it asks which is not true. 다구라 그러죠. 일단 C는 틀렸죠. Kids telling a lie is a sign of developmental problems. 아니죠, 얘들아. 당연히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So it's not a problem. It's a very natural thing. D is also false. The speaker implies that the preschooler rarely tells a lie. 이건 아니죠. Rarely가 아니죠. 네네, 잘 많이 했다고 했어요. 자, 2번 얘들아 B였죠? C. 2번 B죠. This is Johnny's father이라고 해야 되겠죠? I am your father. I am my father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거였고, 자 3번은 정답 A입니다. Okay? Contrary to misconceptions, okay? Regardless of their personal traits. 되고요. 4번 얘들아 D입니다. Okay?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응용할 수 없는 경우 ADHD하고 autism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이미징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은 B였습니다. 그렇죠? 많은 정보를 주니까 informative talk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 지금 6시 56분입니다. 우리 지금 7시 4분 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 단어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녹화본은 끄겠습니다.